하는데 보시면은 자기의 일상이 대부분 있어요. 자기가 그냥 돌아다니고 어디서 여행하고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 9개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광고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객은 볼 때 광고 사진만 방판하신다고 그랬죠. 방판만 주구장창 올리면은 사람들이 바로 전화 끊죠. 여보세요 하자마자 바로 전화 끊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광고가 아닌 듯하게 내 일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살짝 노출을 해주는데 그것도 내 피드하고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아까 사장님이랑 똑같아요. 강아지 사진 주구장창 올리다가 갑자기 내 펜션 탁 올리면은 이게 무슨 관계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펜션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막 뛰어노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잡으셔서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방 디자이너인데 보시면은 자기가 메고 있는 가방을 은근슬쩍 노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상업 계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근슬쩍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은근슬쩍 노출하는 거나 아니면은 나는 대놓고 노출하는 거냐. 대놓고 노출하는 것도 전략이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맛집만 찾아다녀요. 맛집만. 이 사람 맛집만 찾아다니는데 항상 피드를 자, 첫 사자면을 이렇게 딱 찍어놔요. 피드를 딱 들어가면 다 한식당이잖아요. 딱 정리해서 첫 장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계정에 들어가면 아,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 사람이 찍어놓은 상점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맛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따라가면서 투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여행 지도를 따라다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찍는 게 괜히 찍을까요? 그러다가 여기 하나를 광고를 태우는 거예요. 은근슬쩍. 어떤 사장님 협찬 받아서 광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이거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계정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계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파워블로거죠. 그야말로. 세 번째.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좋아서 이렇게 맛집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맛집으로 돌아다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항상 사선을 이렇게 찍죠. 모든 음식이 사선으로 찍어주잖아요. 일관성 있게 꼭 찍는 게 색상이 아니어도 되고 꼭 찍는 게 구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특정된 모습으로 사선으로 계속해서 찍어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찍었지만 이게 모여지니까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잖아요. 피드라는 거는 나의 내 계정의 어떤 독창성이나 내 계정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 계정만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드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맛집을 쭉 찍어가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만, 릴스만 이렇게 쭉 찍어갖고 올리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늘어났어요. 릴스가 되게 좋은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릴스는 편집이 필요 없어요. 왜? 여기엔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템플릿에 적절하게 올리면 영상이 근사하게 나와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효과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영상이 사진보다는 요즘엔 대세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엔 사진이 되게 많이 봤는데 영상은 좀 사진을 잘 못 찍어도 되거든요. 사진은 진짜 잘 찍어야 돼요. 예쁘게 찍고 잘 찍어야 돼요. 근데 영상은 좀 못 찍어도 사람들이 봐요. 영상은 오히려 못 찍어도 컨셉트가 더 중요해요. 재미가 있거나 어떤 유머러스가 있어야지 영상은 오히려 영상미가 있는 영상은 안 봐요. 자, 이것도 먹는 건데 봐보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진을 이렇게 넓게 찍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로즈업 해갖고 한 상점을 임팩트 있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이 상인은, 이 그 인플루언서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서 대부분 이거 마케팅이에요.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하나 올려주는데. 그쵸?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가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진은 이게 다 보정한 거거든요. 보정을 했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의 사진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예를 들어서 나는 임영웅을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임영웅 계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선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하나를 모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실력이 정상적이라면은 그걸 똑같이 모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컨셉트는 약간 다르더라도. 근데 그게 우선 첫 번째예요. 똑같이 모방을 못하면 창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하고 싶은 계정 하나를 찾아서 똑같이 모방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모아갖고 뭐 하실 거예요? 인플루언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인플루언서 하실 거 아니시죠? 인플루언서 하시면 좋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갖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단골들한테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뭐냐면 자기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매일마다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하는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과처럼 방판 있잖아요. 남의 집 화장품 팔아주고 그런 거예요. 막 싸갖고 막 이렇게 바르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이 됐어요. 여왕이. 자, 왜 그러냐? 팔로우의 특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를 팔로우했다. 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도 인스타그램 지금 라이브를 지금 송출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가 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가 안 좋다라는 이유는 유튜브 갖고 라이브를 하는 사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독자들한테 바로 알림이 가야 되는데 대체로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알람 설정을 안 하면 내가 라이브를 해도 안 날아가요. 그 사람한테.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는 내가 촬영한 거를 나중에 가서 두고 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이 안 가요. 근데 인스타그램 틀려요. 나한테 팔로우만 하면 내가 라이브를 켜는 즉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날려요. 막 쪽지를 날린다면 야, 얘 이상한 거 한다. 빨리 와서 봐라. 그러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쪽으로 싹 온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라이브를 킴과 동시에 바로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플랫폼이 있어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구독자 10명 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독자 10명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 갖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팔로우 최소한 500명 정도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500명 중에 10명은 들어오겠지, 날리면. 10명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막 먹방 하는데 지금 16,000명이 1.6만이잖아요. 이 여자가 SBS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SBS 잘렸잖아요. 대구 SBS. 예. 근데 잘려갖고 이제 뭐 밥벌이 못하니까 고민 하다가 요즘에 개그맨들 다 유튜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쁜 것도 내가 예뻐야 돼. 내가 잘나야 돼. 내가 화려하고 내가 돋보여야 돼. 그래야 남이 날 봐줘. 즉 뭐냐면 남이 나를 꽃이라고 불러줘야지만 내가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라고 아니야 똥이라고 부르면 똥인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똥이라고 부르면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근데 지금은 내가 똥이어도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만족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버에 개그맨들 이상한 애들 막 깡패 그런 애들도 막 올라오잖아요. 왜? 누군가가 좋아하니까. 이게 폐라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계정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분 영상 한번 봐볼까요? 아, 이분이 이렇게 촬영을 해요. 안 나오네.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이 농부 하신다고 그러셨죠? 자, 얼굴이 예뻐야 됩니까? 나는 꼭 멋있어야 됩니까? 내가 꼭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됩니까? 내가 엄청난 능력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보셔요. 귀농인의 인스타그램 시작 스토리예요. 시골에 귀농을 했는데 심심한 거예요. 그 긴 밤을 뭘 하고 지내요. 시골에서 심심하니까 그냥 취미로 인스타그램을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 거예요. 아, 나 귀농했는데 뭐가 이게 농부하고 씨앗 뿌리고 밥 메고 이런 거를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사과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사과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부들끼리 인스타그램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 쳤는데 좀 이상해요. 그럼 막 서로 알려줘.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스타그램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 만 한 몇 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다가 아, 이 사람이 사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믿기 이전에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과를 좀 판다는데 좀 사줄 수도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밖에서 사 먹는 거랑 가격이 비슷한데 가격도 직거래니까 싸. 그래서 이 사람이 직거래를 했어요. 소비자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직영으로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그 다음에는 펜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 인기가 있으니까 이 인기를 갖고 펜션도 만든 거예요. 농장 옆에서 펜션도 해갖고 펜션도 하고 가공 농장도 해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막 해요. 막 라이브 커머스 하고 저기 있는 사과 막 팔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자기는 큰 돈 들여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혼자서 소일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알아서도 사. 막 이 영상이 사라져요? 이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 영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 사람 옛날에 찍은 거를 그 캡처한 거예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 영상 보고 막 사. 자,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갖고 이제는 자기 이렇게 우리 공장에는 이렇게 막 가공을 한다고 막 이런 거 사진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너 농사 짓는데 얼마큼 줘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쌓아놓고 나는 이 정도를 팔 수 있는 그런 대농이다. 난 그리고 믿고 거래를 한다. 막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사과에 대한 내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만 파니까 돈이 더 벌고 싶잖아요. 어떻게? 펜션. 체험 숙소를 만들어갖고 에어비앤비하고 연결을 했어요. 막 와. 왜 와요? 이 사람들 인스타그램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유명인인데 사기치겠어? 그쵸? 연예인 거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기치면 너 인생 끝이야.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도 신뢰로 하는 거예요. 더더욱 신뢰 있게 내가 고객들한테 신뢰 있도록 하려고 더더욱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도 만족도도 올라가고 더 많이 팔리겠죠. 계속해서 팔리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농사하고 막.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는 구독자가 42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플랫폼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은 하나고 내가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모든 콘텐츠를 다 이걸 쏟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어울리는 채널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야 돼요. 그거를 우선 띄우는 거예요. 그걸 먼저 띄워야지. 우리 영상 배우고 처음에 이제 어르신들 제가 뭐 시니어 분들 이렇게 교육하면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블로그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농사는 누가 짓고 장사는 누가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채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나한테 맞는 거를 그걸 키워서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링크트리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링크를 하나 여기다 조그맣게 걸어놨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플랫폼 전체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이 커지면 그 사람들이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키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키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잖아요. 스토리를 보셨죠? 인스타그램이 크니까 펜션도 잘 되고 라이브 커머스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저것 잘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중해갖고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는 렛민이라는 옛날에 그 성형하는 거기에 나왔는데 다시 살이 쪘어요. 다시 살이 쪄갖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미인의 렛민 성공 성형 사례로 해갖고 나왔는데 요요는 피해갈 수가 없어. 죽음하고 요요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 요요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한 거예요. 뚱뚱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 뚱뚱해. 그래도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먹방 막 찍고 막 망가지는 걸로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가지는 걸로 시작했어요. 왜?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맨날 집에서 렛민 그 영상 찍었는데 집구석에서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울감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당당해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라이브 그 쇼폼을 막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릴스 올리기 시작하고 망가지는 영상이 대부분이에요. 뭐